마이크 가져다 주시고요. 예, 발표하실 때 간단하게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저는 IT 업계에 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전자파 차단 장치를 개발한 웰파 코리아 대표이사 서영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실제 그 전자파가 어떤 성질의 것을 전자파라느냐, 전파와 전자파의 차이가 정확하게 뭔가, 이게 지금 혼란스럽고요. 두 번째는 저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어떤 성질의 것인지 정확하게 전자파의 어떤 실체를 알아야지 저희들이 차단시키거나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보호 기준 대역에 150kHz부터 30MHz까지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파수 보호 대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 세 가지가 참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휴대전화 전자파를 할 때 그 개념이 뭔가라고 하는 거랑 어떤 그다음에 전자파인지. 예, 어떤 전자파는 보호 기준이 뭘 근거로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거 두 가지인가요? 아닙니다. 또 전자파와 전파의 차이가 뭔지.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있으신가요? 시간 관계상 한 몇 분의 질문을 묶어서 이렇게 하실게요. 맨 뒤에 분 하시고 그다음에 예 하시고 앞에 분 하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집은 김해고요. 네. 네, 아까 인재대 교수님 계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 네. 그게 지금 아까 지금 뭐 유인물로 하신 게 뭐 건강한 휴대폰 생활 보니까 통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통화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네. 정작 우리가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는 건 통화가 아니라 네. 손가락으로 사용한 접지에 의한 네. 것이 주거든요. 네. 거기를 통해서 인체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그 영향을 그걸 대처하는 요령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게 보다 효과적일 네.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말고는 별로 없을 것, 사업이나 연애하는 사람 말고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였죠? 뇌 영향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인체에 미친 영향이 뇌 종양만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인간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제가 저도 IT 업계 종사자는 아니고 뭐 이쪽 종사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생활을 오래 했고 또 통계청이라는 기관에서 일을 할 때 거의 컴퓨터와 거의 그냥 같이 살았고 컴퓨터 아니면 핸드폰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도 사실은 그 바로 옆에 핸드폰 항상 끼고 있어서 호출이 오면 바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자파와 항상 같이 살았는데 제 몸이 좀 말초신경 장애가 왔어요. 근데 원인 불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전도 검사까지 다 해봤는데 MRI 근전도 검사까지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불명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말초신경 장애가 어디서 왔느냐? 저는 제가 전자파 사용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노출됐. 그러니까 정말 저는 헤비 유저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거 기저에는 제가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자파에 많이 노출됐다는 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제어를 하지 못하는 무기력화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전자파나 아니면 이 기기의 그 속도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속화가 인간 행동을 무기력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폴 바빌리오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요. 그런 그 무기력화나 아니면 그 개념이 있었는데 그 개념을 잠시 잊었는데요. 그 폴 바빌리오가 주장하는 그 이론에서 이 전자파의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속도의 임계치화가 인간 행동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층 계신 분들의 견해는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통화량뿐만 아니라 접지 사용에 있어서 안전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뇌종 영향이라고만 말을 했는데 포괄적으로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정리해도 될까요? 인간 행동을 무기력화하는 그거. 네, 인간 행동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 예, 그건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앞에 계신 분까지만 하시고요. 그다음 답변을 하고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앞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온 이향수입니다. 저는 이쪽 관계자도 아니고 네. 제가 지금 여기 올 상황도 아니었었는데 그 전자파의 그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핸드폰 문제가 아니고 제 그 거주하는 위에 이동통신 기지가 있는데요. 한 두 달 전서부터 지금 이 머리가 아주 터질 것 같고 온몸이 돌아다니면서 따끔따끔하고 그 처음에는 제가 컴퓨터를 좀 많이 만지는 편이라서 약간의 이제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위에 그 기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동통신사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문의했어요. 예전에 한두 번씩 그 체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왜 지금은 안 오느냐, 최근에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좀 측정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 업체에서는 자기네는 측정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아마도 뭐 국가의 돈을 자기네들이 지불을 하는데 아마 그러면 한국통신이나 어디서 온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하니까 와서 좀 측정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서울 전파연구소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한 2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오전 11시 반에 그 얘기 듣고 제가 여기 달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이 고통을 어디에 호소해야 될지 문제 제기를 해야 될지 그런 창고라든가 채널 이런 것들 전혀 진짜 문외한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그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제 무선 기지국으로부터 굉장한 생활의 고통을 받고 계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 그런 그 고통이 있었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가는 어떤 민원 창구나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죠. 예, 그럼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우선 김남 교수님께 첫 번째 질문 있잖아요. 예, 그 전파와 전자파, 그다음에 휴대전화의 전파의 특징. 이왕에 제가 얘기죠. 주파수 네. 전파 얘기를 했으니까요. 전자파와 전파가 뭐냐?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조차도 아는 사람이 없고 이 분야에 30년 하신 분한테도 전자파하고 전파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전자파의 약자가 전파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뭐예요? 맞아요? 우리 저기 SKT에서도 오시고 뭐 20년, 30년 알고 계세요? 전파하고 전자파의 차이점? 우리말로는 비슷하죠. 근데 정확하게 달라요. 영어로 얘기하면 전파는 라디오 프리퀀시고요. 전자파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프리퀀시 또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라고 그러거든요. 영어가 일단 다르죠. 근데 영어가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다르냐?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전자파가 굉장히 넓다 그랬잖아요. 전자파의 스펙트럼 아까 엑스레이에서부터 빛까지도 다 전자파인데 보통 빛 이하로부터 우리가 3000GHz라 그래요. 3000GHz의 전자파를 전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파란 말은 전자파 중에서 3000GHz 이하의 전자파니까 아까 얘기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게 지금 전파죠. 그래서 전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두 분의 질문을 제가 좀 잘 요약하면 오늘은 이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왜 그 주파수 얘기를 꺼냈냐면 오늘은 휴대전화라는 걸로 이제 좀 해서 우리가 전파 중에서 높은 주파수를 얘기한 거고요. 아까 컴퓨터에서나 또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거는 낮은 이제 주파수의 전자파인데 그것도 다 같은 전자파냐? 같은 전자파예요. 전개와 자개로 이루어진 파는 다 전자파예요. 근데 단지 뭐만 다르냐? 주파수가 달라요. 근데 주파수가 다르면 어떤 현상이냐? 달라요. 우리 햇빛의 현상이 다르죠. 엑스레이 현상이 다르잖아요. 그처럼 낮은 주파수인 경우에 이제 아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 컴퓨터를 좀 의심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뭐 말초신경 얘기하셨는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자파 때문이다. 모든 게 밝혀지지 않으면 이거 전자파 때문인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전자파 때문인 걸 밝히려면 내가 노출되는 전자파 양이 얼마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아까 앞에서 우리 그 전자파 때문에 달려오신 앞에 주부님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기죽이 어디 있다요? 집 위에 있어요? 네, 가까이 있다면 없던 게 생긴 거예요? 네, 어쨌든 이사 왔는데 보니까 몰랐는데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측정을 해서 푸셔야 돼요. 계속 집에 위에 있는 게 신경 쓰이면 이게 노이로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립전파연구소는 아니면 주로 이제 중앙전파연구소에서
우리가 측정을 요구하면 부탁을 하면 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실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값이 진짜 적은지 큰지를 한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측정했는데 대부분은 흔히 등잔 밑이 어둡다고 기지국 바로 밑에가 더 작아요. 왜 그럴까요? 기지국에 있으면 이게 어디로 퍼져요? 옆으로 퍼지죠. 보통 기지국 보시면 이 3섹터라고 해서 세 군데로 보고 있잖아요. 이쪽 세 군데로 그렇죠? 그게 어디로요? 밑으로 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각도가 있어서 여기 멀리 가도록 한 1km 내지는 멀어야 5km 아니면 뭐 한 1km 정도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밑에는 더 적어요. 오히려 집 밑에는 오히려 측정을 해보면 원리가 안테나가 이렇게 집으로 돼 있으면 관계없지만 여러 사람이 쓰기 위해서 이게 각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저도 집에 있으면 걱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측정을 해보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권해드리고, 네,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또 우리 뭐 다른 분이 또 예.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우리 혹시 홍승철 교수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휴대전화 관련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뇌종양뿐이냐 그리고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 뭐 자세한 거는 이제 그 또 같은 동네 주민이시니까 예, 저희 학교 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뇌종양을 우리가 왜 관심을 갖냐면은요. 이게 이제 가장 그 구체적으로 인체 악영향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강력하잖아요. 사실 암이 제일 무서운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질환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뇌종양만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자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그 이제 생식 기능과 관련을 져가지고 전자파를 많이 쏘이면 혹시 정자의 생산이나 정자의 운동성에 혹시 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걸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다수 계세요. 그리고 또 그 결과들이 그러하다 혹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행동에 대한 것도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건 주로 이제 쥐 같은 거 가지고 하는데요. 전자파를 많이 쏘이면 쥐들이 혹시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학습이 돼 있던 것이 혹시 헝클어지진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연구 결과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뇌종양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여러 형태의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까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 즉 암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뇌종양이 나온 거고요. 뇌종양 이외에도 많은 인체 영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 장애 부분은요. 우리 권호정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신가요? 권호정 선생님은 의사시고 저는 보건학자라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신경계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중추신경계가 이제 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지에 있는 신경을 이제 말초신경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전자파가 이제 몸에 들어와서 말초신경염을 일으킨다. 아마 이런 보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아까 여기 그 앞에 분도 말씀 주신 것지만은 그 전자파 과민증후군의 이제 증상이 그런 이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비특이적인.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뭐 두통, 어지럼증, 뭐 무기력증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 감각 이상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굉장히 그 비특이적인 어떤 증상군을 우리가 이제 그 전자파 과민증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보통 사람은 잘 인지 못하는 정도에 노출해서 본인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괴로운 건 이제 사실인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실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긴 한데, 뭐 아까 이제 김남 교수님 이제 제안 주신 것처럼 진짜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 같으면은 이제 한번 직접 재봐서 실제로 걱정이 되는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도 좀 문제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좀 전문가하고 좀 상담해보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거는 이제 좀 의학적 인과관계는 좀 잘 확인이 안 되는 좀 어려운 문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전자파 차단에 관련돼서 그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휴대전화다 보니까 이제 그쪽 입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그 휴대전화 제조사 업체에서 이제 휴대전화를 만들 때 전자파가 아주 적게 나오게, 그래야지 이제 1등급을 받을 테니까. 그리고 대신 통화는 또 잘 되게. 근데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서 통화가 잘 되면 전자파가 많이 나오고,
또 전자파를 적게 나오게 하면 통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술적으로 안테나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 해서 이제 그 제품에 응용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그러는 소비자들이 별로 없지만 휴대전화에 보면 이제 옛날에 뭐 스티커도 붙이고 뭐 해서 전자파를 차단시킨다 뭐 이런 그 제품들이 많이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전자파를 더 크게 나오게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차단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단을 한다 그러면 휴대전화를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차단시킨다는 얘기는 기지국하고 통신이 안 되게끔 전자파를 다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화를 할 수 없는 거고 또 그 안테나 부근에 어떤 그 금속 물질을 붙여가지고 전자파를 차단시킨다 그러면 그 안테나 특성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존에는 0.1 정도의 세기로 가지고도 충분히 기지국하고 통화를 했는데 근데 이 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0.1이 아니라 0.5라는 출력을 내도 이 통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휴대전화는 더 큰 출력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안테나 특성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제품이 설계된 그대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전자파 입장에서 그게 올바른 사용법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연구사님 이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무선 기지국이나 등등의 생활의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것을 측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어떤 창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더 좀 해주시죠. 지금 군포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신데 아까 저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기지국을 세우는 목적은 그 기지국이 그 인근에 통신이 잘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사람하고 기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못 느껴도 기기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약한 신호로도 통신이 가능한 게 기기인데 사람은 못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걸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이제 기지국들을 이제 설치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지평선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가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전자파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고 실제 측정을 해보면 기지국 밑에서는 그 전자파가 거의 안 나오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져서야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측정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자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건물의 이제 옥상에 기지국을 세운다는 얘기는 그 건물 주인 또는 이제 거기 사는 주민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건물주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걸 설치한 그 서비스 업체한테 이동통신 사업자들한테 무료로 좀 측정을 해달라라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비용이 안 들 거고.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문제죠. 그게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제 측정을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비용이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거기에 사신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는 내가 여기에 사는 대신에 이제 건물주하고의 어떤 그런 뭐 요구를 당당히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건물주가 철수할까봐 수익이 떨어질까봐 그거를 못하게 합니다. 지금 저도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전화번호 자체도 안 알려주려고 했었고 이렇게 나가라는 식으로만 그 표현을 하고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건지는 계속 우리 전파연구원에서 계속 논의하고 검토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두 분 정도만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앞에서 질문하셨던 거가 중복되지 않게 딱 세 분이요. 선생님. 대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요즘은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세 분만 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예, 저기 제1차 전자파 안전 포럼이라는 게 그 타이틀이 전자파 문제 포럼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그 발치자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참 애매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인데 제 생각에는 같은 환경에서 그
나쁜 환경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아파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자파도 아주 미세하게 사람 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천천히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천천히 생기는 것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게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내 보기에도. 그리고 전자파로 또 치료를 한다고 했잖아요. 치료를 한다는 게 바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는 내 보기에도 사람의 인체가 해롭다는 뜻도 생기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추어 무선을 하는데요. 그 뭐냐면 그 삼성전자 정부에서 왜 자꾸 전파를 이용해 가지고 핸드폰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걸 대신해서 적외선파라고 있어요. 적외선파는 사람 몸에 아주 좋거든요. 그러면 적외선파로 갖다가 핸드폰을 만들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내 보기에도 이게 업체에서 이걸 좀 전자파를 대신 적외선파를 이용해 가지고 핸드폰을 만들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전자파라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영향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천천히 노출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방식의 휴대전화도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아까 두 분 있으셨죠? 예, 선생님하고 뒤에 분만 계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1살이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자파에 대해서 이제 인체에 해롭다 말다라는 그런 게 많은데 전자파 그런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게 삼성전자 같은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제 대단히 불편한 입장일 것 같은데 대기업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전자파 때문에 이제 차단을 하려고 이제 안테나를 휴대전화 이제 밑쪽으로 그 설치를 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전자파 차단이 지금 현재로는 아직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안테나 그걸 이동시키는 걸 더 떠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전자파 관련해서 연구가 더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암에 그 전자파가 암을 발생시킨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도 어린아이나 청소년에게서 이제 지능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야기는 그 전자파의 지속적인 연구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자파 영향이 암뿐만 아니라 그런 지능과의 연관성이 있는 건지라는 물음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서 온 가정주부인데요. 제가 전자파에 대해서 평소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통신 수칙에는 제가 이렇게 나와 있던 방법대로는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저는 요즘은 이 핸드폰이라는 게 사용하는 게 통신 수단만 아까 두 번째 질문자께서 질문을 했던 부분 같은데 답변을 안 드려서 제가 이렇게 중복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요즘 통신 수단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나올 정도로 주로 이렇게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영상을 보고 뭐 SNS를 하고 이러면서 거의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저도 핸드폰을 몇 번을 보기도 했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포럼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전자파에 대해서 정보를 주신 부분이 단지 통신 부분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접지에 의해서 또 스마트폰 다방면으로 사용할 때 있어서 나오는 전자파인지 이게 동일하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핸드폰을 사용한 지가 벌써 한 15년째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핸드폰을 그 헤비 이용자가 기준이 10년 사용하고 하루에 30분 이상을 사용한 그 사람들의 헤비 이용자라고 했는데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거의 다 헤비 이용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부분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인식돼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머릿맡에 잠자기 전에 머릿맡에 핸드폰을 두지 않는 게 좋다라고 나와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머릿맡에 알람 때문에라도 놔두곤 했는데 좀 찝찝해서
차선책으로 제가 쓴 방법이 그 침대 옆에 협탁 있잖아요. 그 안에 협탁 속에 서랍 속에 이렇게 넣고 서랍을 닫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그러면 알람 소리도 들릴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이 또한 효과가 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김남 교수님 먼저 총괄로 말씀해 주시고 예, 또 그 기본적으로 전자파가 영향이 있다 없다라는 걸 저는 공학자지만 저는 일반인으로서 얘기하면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죠. 아까 뭐 치료도 한다. 뭐 전자파 쓰이는 곳이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를 음식을 익히잖아요. 음식을 익힌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파워로 쏴서 익히는 거죠. 뭘로 익히나요? 전자파로, 마이크로파로 익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자파가 영향이 있다는 거는 이미 다 밝혀진 거죠.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몸에 노출될 수 없는 양이, 만약에 전자레인지의 그 파워 에너지가 우리 몸에 만약 쏘인다. 그러면 우리 몸도 익어요. 우리 몸도 팝콘 튀기듯이 튀길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 제품이 나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장치를 해야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전자레인지요? 여러분이 동작 중에 그냥 애가 문을 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돌아가나요? 만약에 돌아가는 제품 찾으면요. 바로 옆에 와서 사진 찍어서 가져오세요. 그건 아마 몇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보상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기죠, 무기. 그렇죠? 그럼 무조건 스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까 이제 그 홍 교수님 얘기한 대로 전자파 그 논문이 수천 편이 나와요. 그걸 다 리뷰한 건데 아까 같이 생식기에 뭐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도 있고 없다도 있어요. 그럼 있다에 한 논문은 신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있지 않냐고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서 논문을 같이 봐요. 어떤 논문? 저도 논문을 같이 쓴 논문이 있는데 어떤 논문이냐? 웬만한 우리 여기 있는 전자파 쏴가지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논문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센 걸로 있을 수 없는 가장 워스트 케이스로 24시간 한 달 내내 쪼여요. 그러면 나와요. 나온다고요. 그런 동물한테 이렇게 쏘이면 나와요. 세포도 이렇게 쏘이면 나와요. 그거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핸드폰에 전자파든 그 가전제품의 전자파든 간에 낮은 도주에 장기간 쏘였을 때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해서 오시라고 한 거 아니고요. 사실을 팩트를 정확하게 알자고 모신 거예요. 그다음에 두 가지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의견했잖아요. 뭐 적외선 쓰면 어떠냐. 적외선은 왜 안전해요? 그런 논리가 있어요. 적외선이 더 위험하죠. 누가 적외선? 그 적외선을 통신에 쓴 거는 아주 그 가까운 거리 외에는 못 써요. 적외선은 멀리 못 가요. 왜? 먼지나 이런 거 스캐터링이 일어나가지고 그건 이미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안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안 쓰는 거예요. 적외선 통신은 특수한 곳에서는 써요. 특수. 이런 전파에서는 쓰지 않아요. 또 적외선 전파도 아닐 뿐더러. 그거 넌센스죠. 자, 두 번째. 아까 접지 얘기를 했어요.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경우는 접지가 돼요. 이걸 어떻게 접지시켜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 닿는 거는 아까 말씀한 손가락이 닿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자파가 닿는 게 아니라 이 화면에 모니터에 닿는 거잖아요. 여기는 앞전 소자가 들어 있거든요. 이건 전자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자파는 여기서만 나오는 전자파는 아까 여기 안테나 여기. 근데 이 안테나가 좀 이제 안에 숨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접지가 되죠. 여기서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가압식이 아니고 또 터치 여기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 뭐죠? 터치에는. 근데 여기에는 전자파가 거의 나온다고 볼 수 측정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말한 전자파는 여기 뭐 안테나가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어쨌든 이게 통신하기 위해서 신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 내부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 양은요. 측정할 수가 없고요. 손으로 아무리 터치하고 뭐 이거 측정해서 값을 좀 재줬으면 좋겠어요. 그 값은 선생님께서 무시해도 돼요. 그건 측정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해. 왜? 소스가 없으니까. 예.
네네 예. 그러니까 화면에 접지도 못하게 터치로 이제 정보를 우리가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와이파이든 무선 전력도 여기 신호가 가는 거는 여기서 이제 안테나로 통해서 가는 거고요. 이 접지에서 나오는 거는 손가락이나 이거는 전자파의 이슈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자파 이슈는 아니다. 뭐 할 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WHO에서 공고하기를 우리가 이제 음성을 보낼 때 흔히 말하는 음성 통화나 데이터 할 때 이제 신호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로 SNS나 텍스팅 하는 거를 더 권고해요. 이럴 때는 우리한테 이 실제 나오는 게 떨어뜨리잖아요. 아까 이어폰스라 그랬죠, 제가. 또는 이게 한 3cm만 떨어져도요. 값이 확 작아져요. 그거는 SA 값이. SA 값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안테나에서 나온 전자파가 우리 뇌나 이런 뭐 얼굴에 이게 강력하게 이게 포커싱 돼가지고 이게 이제 몰려가지고 이 쉽게 얘기하면 온도가 올라갈까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SA라는 걸 아까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지하는 방법은 휴대폰을 장시간 안 쓰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10년 이상 30분, 저도 10년 이상 30분 헤비 유저가 돼버렸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역학조사의 헤비 유저는 그 조금만 떨어뜨리면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양쪽으로 돌려 쓰게 되면 문제가 없더라고 이미 역학조사에서 나왔어요. 그분들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암의 증가율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자기가 헤비 유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 헤비 유저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쓴다니까요. 근데 그 역학조사가 또 나중에 틀렸다 그러면 저는 얼마나 없는데 그 역학조사는 이미 10년 동안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신뢰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죠. 예, 예. 네. 전자레인지 쓰면 뭐라고? 예. 안에, 예, 예.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공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예, 잠깐만요. 그 백노브라는 거는 이제 안테나에 이제 로브 이렇게 나가면 백노브 D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백노브는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그 아까 그 RF 소스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노브도 아닌데 그 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예. RF 2.4GHz가 나오고요. 예. 60Hz 두 예, 개가 알고 나오거든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무리 차단을 해도 예. 약간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까 전파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 저희가 다 측정을 해서 넣어놨어요. 저희가 언제 안 나온다 그랬어요? 예. 나오는데 우리가 인체에 그 위험할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저도 예. 전자레인지 근처 안 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음식을 익힐 정도의 그 파워가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미세하게 아까 리키지가 나와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오히려 예. 나는 전자레인지가 안전하니까 나는 음식 익는 거 갖다 눈 갖다 놓고 볼 거야. 저 절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렇게 하실게요. 네, 그 우선 그 오늘은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전자파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구체적인 개인의 관심사도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당초에 5시 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소 조금 뭐 부족한 부분 개인적으로 느끼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전체적인 행사는 저희가 이곳으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대신에 저희가 오늘 미진한 부분들은 그 국립전파연구원이나 사이트가 있으니까 계속 저희가 이후에 이 소통 시간에 다뤘으면 좋겠다는 주제들을 계속 올려주시는 것으로 해서 오늘 저희 1차 안전 포럼은 우선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저기 오늘 토론회를 저희가 하면서 사회자로 느끼는 것들은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모호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도 그것은 오늘 토론회가 어떤 일방적 결론을 주입하고자 하는 게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하신 김남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강조하셨던 것들이 이 전자파의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해서 특히 낮은 값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개연성을 우리가 열어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를 서로 공유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서는 뭔가 좀 클리어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사실은 이 자리에 저희가 이 포럼을 여는 것의 하나의 취지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늘의 이 미진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이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와 토론에 수고해 주신 분들께 박수 한번 쳐서 부탁드리겠습니다.